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과 함께라면 어떤 기업도 두렵지 않습니다. 취업 요정, 전 CJ 홈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 CJ그룹 전문가입니다.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차코치님과 함께하는 반갑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이 원래는 잡다방 시간인데 지금 CJ그룹 서류 전형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으로 찾아왔잖아요. 네, CJ 출신이시다 보니까 네. 이번엔 공채가 매번 공채가 좀 뜻깊으시겠지만 친정에 온 느낌,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죠. 글쎄요, 제가 친정살이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매번 느끼는데 이 인기가 많은 인무계분들의 많은 지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문의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이러한 코너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는 점에 좀 감사하고요. 부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예. 작성하는 법에 대한 안내들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J그룹 공채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일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그룹 접수 마감일은 9월 24일 오후 6시까지로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가 남아있는 일정이고요.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열사 및 전형별로 전형 단계나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CJ그룹 채용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CJ 계열사 인사 담당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꿰고 있으시겠지만 이번 연도에 특별히 좀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학기 중에 인턴을 뽑는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 CG에는 이제 대졸 공채다 보니까 나와 있진 않은데 9월 20일까지 학기 중,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제가 알기로 10월이나 11월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 학기 중에 주에 2회 정도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는 인턴 전형이 추가됐다. 요거가 이제 그나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그거 외에는 다른 회사 대비 차이가 있던 기조가 한 2017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일단은 다른 회사 대비 전형이 좀 다채롭게 진행이 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일반 신입사원 전형도 있고 장교 전형, ROTC 장교 전형, 그리고 R&D 전문 영역, 그리고 블라인드 전형에 해당되는 리스펙트 전형 이렇게 폭넓고 다양한 전형들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대본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셔도 나올 만한 내용이므로 굳이 일일이 그 회사 측에서 공고한 내용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공고가 세분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회사 차원에서 채용을 할 때 얼마만큼 해당 분야와 직무에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뒷부분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글로벌 탤런트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학 강점이 있는 분들을 뽑겠다라는 건데 어중간하게 어학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본인들의 어학을 제가 폄하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 중, 고를 해외에서 나오시고 대학을 국내에 나오신 분 한 12년을 해외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언어가 출중하시겠죠. 그렇겠죠. 그런 분들 대비 대학 4년이나 2년만 해외 갔다 오신 분이 이걸 대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글로벌 탤런트 전형에서는 밀리게 되겠죠. 따라서 전형 자체의 이 특이하고 다양함을 단순히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시고 1차원적으로만 보셔서 그냥 내가 적당히 여기 들어갈 만하니까 넣어볼까?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치기 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추가드리자면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채용 규모가 많은 편인데 막상 각 전형 그리고 직무별로 뜯어보면 인기 직무와 계열사를 제외하면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따 잠시 뒤에 채용 규모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탤런트 전형 많이 뽑아야 한 3-4명, 적게 뽑으면 한두 명밖에 뽑지를 않습니다. 계열사가 나름 고민해서 만든 TO입니다. 우리 구직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적게 뽑으면 무슨 채용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당연히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내온 정성스럽게 준비한 TO입니다. 따라서 너무 적다고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한정된 TO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룹사가 떴을 때는 어떤 계열사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앞서 이제 계속해서 잠시 후에 채용 규모 설명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열사별로 좀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되고 좀 전략적인 면에서 어떻게 선별해서 쓰면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예, 이게 사실 참 속상한 얘기긴 한데 네. 이 사업의 사세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룹사의 캐시카우인 계열사일수록 사람을 많이 뽑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일단은 CJ 제일제당이 약 100여 명 정도 채용을 할 것이고요. CJ 대한통운이 이제 예전에 GLS랑 대한통운이 합병한 그 대한통운이 한 많으면 90명, 적게는 80명 정도의 채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이 CJ E&M의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분야인 E&M 부문이 PD 전형 중심으로 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CJ E&M의 오쇼핑 부문, 제가 예전에 나온 회사인데요. 예. 오쇼핑 화이팅. 이 회사가 이제 한 40명 남짓의 채용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사실 많이 뽑아야 30명, 적게는 10명 단위의 채용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저희가 채용 설명회나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자소서를 정말 꼼꼼히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쓰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진짜 그렇게 꼼꼼히 보시나요? 예, 시간이 진짜 있나? 꼼꼼히 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어. 왜냐하면은 문항 자체가 다른 뭐 여타 유수의 제조업들처럼 뭐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이렇게 예. 깔끔하게 나와 있는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문항별로 세세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고 필터링을 할 수는 없는 구조로 문항을 만들었고 채용 또한 그렇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고 검토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재직할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사당에 있는 오쇼핑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강당에 이제 강당이 크게 3개가 있어요. 네. 임직원 교육하는 강당이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 있는데 네. 그 강당에 서류는 현업에서 담당자분들이 직접 읽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분들께서 직접 업무를 하루를 좀 내어놓으시고 그 강당에 모이셔서 길게 줄로 쫙쫙 앉으셔갖고 서류를 2~3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 형태로 자소서, 지원서들을 검토하시고 평가를 내리시는 모습을 저도 심심치 않게 봤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접 읽고 다 평가하는 고심으로 대충 적어서도 안 되겠고요. 뻔한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뒷부분이란 말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따가 자소서 분석 얘기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 잘 피하셔도 작성하시는데 어려움 좀 덜 것이고 서류 합격률을 조금은 높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소서에 대한 내용 잠시 후에 우리 차 코치님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일단은 또 자소서를 쓸 때 사실은 입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문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CJ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로 네. 좀 빠른 대응이 되는 부분이 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우리 취준생들은 좀 분위기가 어떤지 만족감을 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하나요? 뭐 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보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이 부분에 뭘 적을지를 안내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가? 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예. 엄밀히 말하면 전형 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짚어드린다의 차원으로의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용을 잘 안 하십니다. 오히려 본인들 뭐 더 잘 아시잖아요. 취준생 여러분들. 오픈 카카오톡방, 소위 말해서 그렇죠. 오카방. 오카방에서 여러분들끼리 다 작전 짜고 여러분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 벌어지는 것만큼의 내용은 아니지만 전형 자체에 지원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잘 안내해 준다는 점에선 서비스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 들고요. 뭐 대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를테면 기존의 이 CJ 그룹 같은 경우는 채용 설명회 자체도 좀 굉장히 좀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했던 곳이긴 합니다. 이를테면 TVN이나 엠넷의 인기 프로그램의 제목을 좀 믹스해서 바꿔서 막 설명회를 열었어요. 이를테면 알쓸 신잡, 잡이 JOP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규호 아나운서님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의 프로듀스 유어 커리어. 프로듀스 101이 할 때는 프로듀스 유어 커리어. 제목은 이 삼각형에 이름만 예. 바꿔가지고 그렇게 좀 알리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잡TV와 같은 프로세스 혹은 그 이전부터 이미 2011년도 상반기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혹은 네이버 TV 등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현직자의 인터뷰나 현직자의 하루를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자,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참 구직자에게 친절한 회사입니다. 짝짝짝 하고 제 얘기가 끝나면 좋지는 않겠죠.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영상을 보실 때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뭐 CJ 대한통운 현직자의 하루 이런 영상이 있다 칩시다. 저는 오전에 뭐 거래선과 미팅을 합니다. 미팅할 때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한 자세겠지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 영상을 보시고 이거야. 이거 적어야겠네. 하고 본인께서 뭐 자소서 뭐 2번이나 4번 문항 같은 데 이렇게 쓰세요. 근데 죄송한데 본인이 그걸 쓰시는 순간 한 236번째 구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표면적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구나. 그럼 이러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역량이 뭘까? 혹은 내 과거의 경험 중에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서 슬기롭게 극복했던 건 뭐가 있지? 라고 나의 영역으로 이걸 좀 끌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러한 회사의 서비스, 영상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에게 옮겨 적으니까 광탈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런 좋은 서비스를 피상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내 거화하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아래 자소서가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채용 공고를 좀 봤더니 계열사들 중에 일부는 그동안 이제 신입 채용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직무들도 많이 좀 뽑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좀 그랬던가요? 일단은 2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나왔던 회사인 CJ 오쇼핑의 PD 직무입니다. 통상 이 PD 직무는 채용이 5명 정도 채용을 이루어집니다. 에이, 5명밖에 안 뽑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 안에서는 5명이면 굉장히 많은 TO를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D 직군이 특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제작 PD를 하고 싶은데 TVN의 뭐 예능 PD나 뭐 드라마 PD 혹은 뭐 교양 PD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홈쇼핑 PD를 하는 게 나을까 고민이 되실 텐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쇼핑의 PD는 제작 PD만의 역량 플러스 알파로 MD에 가까운 성격으로 물건을 바라본다거나 해당 물건을 TV상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자재 유통회사인 CJ 프레시웨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존에는 이제 사업 관리랑 식자재 유통 영업 직무만을 채용했는데 다양한 직무로 채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MD 직무가 좀 그나마 채용이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이 MD 직무의 TO 무시 못하니까 충분히 지원을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앞서 코너 초반에서부터 CJ는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이걸 좀 이용해서 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걸 처음에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아주 좀 그냥 가이드라인을 주시죠.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의 이야기는 비단 어학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본인이 이쪽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단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열사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쪽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로서 이렇게 뭔가 하나의 특정한 계기만으로 단정 짓고 이 계열사의 이 전형에 접근하는 게 최선일까? 그거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전형 자체의 유불리를 놓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역 장교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전역 괄호 열고 예정 장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전역 장교 전형은 전역 예정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전역 장교분의 경우라면 그 군 시절, 임관했던 시절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이야기까지 전역하신 분의 경우라면 경험 자체의 좀 선택도 좀 골고루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판단을 하셔야겠죠. 아, 내가 쓸 얘기거리가 임관 기간밖에는 없겠다 싶으면 그거는 내가 이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정한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아닌 전형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TO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으면 한 4-5명, 적으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 바늘구멍을 뚫을 만큼의 강점이 있고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두 가지 강점만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전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무도 맞아야 되고 업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고 회사 준비도 분석 단단히 하시고 본인의 경험도 충분하며 어학도 나쁘지 않네 뭐 이런 골고루의 영역들이 이러한 특정 전형의 지원 자격에 내가 부합하다면 물론 어학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은 참고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정 부분 내가 나에게 맞는 전형이 뭔지 최대한 좀 해체해 놓고 최대한 세분화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회사 측에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오카방,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여러분들끼리 얘기 잘 나누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점만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CJ그룹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직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학교에 대한 영역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블라인드나 마찬가지니까 서류 전형만큼은 내가 학력이 나쁘다든지 학점이 낮다는 이유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소신 지원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CJ가 진짜 거의 극세사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직무 세분화돼 있고 계열사 세분화돼 있고 또 뭐죠? 채용 뭐죠? 그 전형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는데 그만큼 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처한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느낌으로 이 전형을 맞아들이고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한 발 앞선 대비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인적성 전형이 지난 상반기부터 난이도가 대폭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통상 CJ그룹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의 통과 배수가 12배수에서 15배수 정도 해당이 됩니다. 네. 기존보다 한 2에서 5배수 정도가 늘어난 셈인데 그럼 이렇게 많은 인원을 좀 객관적인 전형에서 사람을 좀 떨구어뜨리려면 떨군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이 적성 검사 전형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만이 이 회사가 좀 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프로세스 아래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서류 전형 빨리 자소서 내시고요. 틈날 때마다 인적성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전형 지원과는 별개로 일단 내가 넣는 순간 난 서류는 통과했다. 라는 마음가짐 안고 인적성 전형에 대한 대비를 주말 위주로 틈틈이 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각 계열사마다 일부 회사마다 인사 직무를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사라든가 재경 직무, 재경이라 하면 이제 사업 관리나 회계를 의미하는 건데 한 명 뽑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본인께서 한 명이나 두 명을 해당될 만큼 그 한두 명에 해당이 될 만큼 자격적으로나 본인이 과정적으로 혹은 인턴과 같은 근무 이력적으로 정말 골고루 두루두루 봤을 때 최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눈 딱 감고 확률 게임에 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영업에 해당되는 것, 해당 계열사의 캐시카우에 가까운 직무로 지원을 좀 과감하게, 주로 전공 무관일 테니까요.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 그러면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아니 나는 내가 인사하고 싶고 나 회계하고 싶은데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판단하시라는 거죠. 본인께서 이 직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걸 지원해달라 이겁니다. 회사가 그걸 원하니까 이렇게 직무를 세분화 시켜놓는 거겠죠. 잘 한번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노력 필요할 텐데 귀납적으로 봤을 때 그간 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학생분들을 만난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적어도 CJ그룹 공채 정도라면 본인이 재경 회계 쪽에 특화된 인재가 아니고서라면 캐시카우에 해당되는 영업에 가까운 성격의 직무들, 영업 직무나 영업 관리, MD 쪽으로의 지원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CJ그룹 채용에 관한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수요일 일부 잡다방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CJ그룹 공채대에서 잡다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차코츠의 투데이 잡스 잡다방 CJ 버전 준비해봤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CJ그룹 지원자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코너 속의 코너로 잡다방 시간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연 준비했는데요. 읽으면서 좀 대비책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봤더니 어머님은 애슐리가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애슐리가 싫다고 하셨어. 이런 느낌인가요? 짜장면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게요. 네, 올리브영 MD나 상품 개발 직무를 희망하는 지원자입니다. 평소 올리브영 매장을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요. 한번 들리면 기본 7만 원은 구매하니까요. 많이 쓰시네요. 헬스앤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올리브영이 제 마음에 쏙 드는 회사 같아요. 그러나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제 주변에는 올리브영 근무 이력이 없으면 올리브영 MD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던데 그럼 저와 같은 경우는 E&M의 옷쇼핑 부문 MD에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인서울 경영학과 학점 4.0,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다수, 오픽 IH, 호주 멜버른 교환학생 6개월, 제조회사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10일, 근무, 대외활동 한 차례, C 교육기관 주간 MD 실무 교육과정 수료 플러스 알파 있고 추가 질문 올려주셨어요. GS25 편의점 매장 근무 경험은 빼는 게 낫겠죠. 편의점 지원하지 왜 우리 회사 지원했냐라고 옷쇼핑 면접장에서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명쾌하게 답변 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사연 만나봤는데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어떤 계열사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분의 어머님 왜 애슐리가 싫은지는 궁금하지만 답변부터 마저 드리도록 그렇죠. 예.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옷쇼핑 MD에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뽑는 인원 자체의 TO가 옷쇼핑 MD가 1.5배 정도 더 많습니다. 통상 옷쇼핑 MD는 상반기에 한 9명에서 10명, 하반기에 한 15명에서 18명까지도 채용을 합니다.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확률 게임에 돌입하시는 게 맞고요. 단순히 올리브영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소비자적인 관점으로 상품 기획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접근이 좀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이미용 뷰티 MD의 홈쇼핑 쪽으로의 지원, 특히 이제 CG의 몰과 같은 모바일이나 웹상의 모바일 MD,
뭐 이런 쪽 인터넷 MD가 되시는 게 차라리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도 본인이 뭐 편의점 지원 자체, 편의점 근무 이력이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는 질문 받을 텐데 면접 때 지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취업이 급했고 본인 너네 회사가 최일선 회사인데 사실 내 편의점 이력도 살려서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편의점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순위는 너야. 오쇼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소비자적인 관점으로 MD를 지원하려고 했다간 오히려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올리브영 근무 이력이 있는 것이 MD 직무의 필수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 근무 이력이 어디까지나 직무 지원 동기의 계기는 되겠죠. 계기. 어떤 시기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근무하면 좋겠다. 이 직무를 담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의 차원인 거지 무조건 필수라는 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연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아이디가 이승희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라는 아이디. 재치 있네요. 저희 오프닝을 좀 따오신 것 같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어국 산업공학 전공한 졸업생 공백기 7개월 학생입니다. 취준은 이번이 3번째인데 걱정이 많네요. 재학점은 3점대 후반인데 대한통운으로 지원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CL 직무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인적성 검사에서 떨어졌고요. CJ 지원은 3수인데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지원하는 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의식의 흐름상 이번엔 서류 탈락을 할 차례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거면 대한통운보다는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SCM 직무가 지원자들 경쟁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제가 소신껏 CJ제일제당 SCM으로 지원하는 게 대한통운 지원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두 번째 사연이었는데요. 아이디부터 굉장히 재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좋은 라는 아이디네요. 아이디로 저희가 올린 건 사연을 아니고요.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재치 있는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님은 어떤 계열사로 지원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의 이 아이디 재치만큼이나 지원 네. 전략도 재치 있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당연히 본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특정 계열사의 SCM 직무로 지원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계열사의 SCM 직무 TO는 많아야 3명, 적으면 1명입니다. 반면에 대한통운, 주로 이제 계약 물류에 해당되는 CL 직무의 경우는 최대 인원 20명 가까이도 채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확률 게임에 입각해서 당연히 대한통운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CJ그룹이 아닌 다른 유통 소비재 기업이나 오프라인 유통사로 지원을 하실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그런 회사의 SCM 직무로 지원하는 것 또한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께서 서류 탈락 순서가 있죠. 탈락의 어떤 역사가 지금 있으신데 너무 이렇게 기복신앙처럼 믿지 마시고요. 본인 서류 통과하겠죠. 그리고 재지원, 반복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필터링의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계열사와 직무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셔서 원하시는 소개의 성과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CL 직무라는 게 일반 회사 SCM이랑 비슷하다고. 일반 회사 SCM이라기보다는 결국 그 물류회사에서 진행되는 계약 물류의 업무를 담당하는 포괄적인 일이고요. 그 안에도 세부 파트가 나뉩니다. 제일 잘 나가는 직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CL 직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깨알 같은 CJ 버전 시간 가져봤는데 이제 자소서 전략을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CJ 자소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자소서의 난이도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단 할 얘기거리가 많으신 분일수록 쉽습니다. 문항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고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셨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반대로 내가 할 얘기거리가 없거나 그냥 CJ그룹의 그 계열사는 one of them, 내가 어느 정도 지원할 회사 중에 한 군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대개 항목의 구성은 계열사마다 상이하지만 주로 앞부분의 자소서는 회사 혹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나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상의 강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이후부터는 특정 계열사의 비즈니스라던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은 제일제당과 그 다음인 대한통운 이 두 개 계열사의 경우라고 한다면 자소서 문항이 조금은 다른 게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CJ 대한통운의 1번은 물류업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계에 대한 특징과 트렌드를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그런 업체의 경쟁 속에서 왜 내가 대한통운을 고정픽, 내가 나의 1순위로 택한 건지 그러한 로직으로 이야기를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다른 컨설턴트님, 강신호 컨설턴트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지만 CJ 제일제당의 경우라면 1번 문항이 원래 천자였습니다. 근데 이 천자가 500자로 하면서 다 찢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회사 지원 동기, 2번은 직무 지원 동기, 4번은 입사 후 포부. 원래 1번에 있던 게 이게 1, 2, 4번으로 찢어지는 상황인데 예. 그만큼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묻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1제당이 뭐 이를테면 최근에 뭐 식품 산업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프리미엄 HMR이라든지 아니면은 간편식 시장에서 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연화식 시장 이렇게 특정한 음식 트렌드에 맞게 내 이야기거리, 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잘 녹여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같은 필드, 특정 제품군 대비 타사 대비 갖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본인이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아, 이 회사는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구나. 아, 이 회사가 이런 부분에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와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에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자, 느낌 오시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으셨으면 말입니다. 반면에 관심이 원래 많으셨던 분은 엄청 많은 양을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계열사의 지원 동기부터 각 회사마다의 비즈니스에 대한 질문까지 세세하게 묻는 것이 내가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계열사별로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별로 상이한 항목들이 있지만 일단은 공통적인 항목이 있잖아요. 지원 동기가 바로 그것인데 그렇죠. 지원 동기 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지원 동기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을 겁니다. 뭐 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CJ그룹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해당 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자소서 문항에서도 묻고 있고 답변에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뭐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마트에 갔는데 비비고 만두 딤섬을 봤어요. 어머, 미국인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역시 글로벌 CJ 내가 너무 좋아 이런 느낌으로 피상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안 하면 된다 얘기입니다. 적어도 본인께서 해당 업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J그룹의 업의 상당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말랑말랑하고 재미난 아이템들의 사업들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를 이해해야 되고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소비자와 트렌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해당 각 직무마다 담당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맡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맡은 자기 업무를 잘하면 됩니다. 1년의 톱니바퀴들처럼 각자가 맡은 업무만 잘하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소비자 잘 파악하고 트렌디한 제품들 잘 출시하고 잘 판매하고 잘 방송하고 잘 나르고 잘 판매하고 1년의 과정들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해당 업의 특징에 맞게 구성원으로서 지원하려는 직무에 대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업을 이해해야 되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업을 잘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을 잘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짧게 말씀을 드리죠. 당연히 해당 홈페이지를 가시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주로 업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업무 내용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 업무 내용을 내가 잘 소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입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적합한 라이트 피플을 뽑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그게 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이 내용에 맞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힘들고 괴로우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 쓰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평소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회사는 애초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관심 많은 애를 뽑으려고 했던 거니까 말이죠. 서두가 길었습니다. 구성에 대한 얘기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계열사들 중심으로 1번 문항의 지원 동기, 계열사 지원 동기,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대개 이제 700자 정도 남으실 텐데요. 회사 지원 동기 한 300자, 그리고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 150자에서 200자, 나머지 한 200자, 합이 700자. 이런 글의 구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갑자기 우연히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연히, 막 한눈에 반하는 느낌. 너무 좋아. 이런 느낌만은 배제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나봤더니 좋았다. 이런 1차원적인 접근만은 적지 마시고요. 본인이 이 직무의 담당자의 채용 설명의 내용을 보고 감화받으신, 영감 받으신 얘기를 적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뽑는 입장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게
좀 구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원 동기만큼이나 또 창의성이 개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항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본인만의 뭔가 어떤 거를 좀 녹여도 좀 그럼요. 위험성이 있겠지만 그렇죠. 괜찮을까요? 이를테면 뭐 이런 네. 겁니다. 뭐 현직 외부 교육 과정을 갔는데 그 내가 지금 지원하는 그 회사의 그 직무 담당자랑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소제목부터 뭐 교육 시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이런 게 소제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그 뭐 특정 직무 담당자와의 대화가 나에게 어떤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뭔가 나의 상황에 맞게 입각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혹은 본인께서 뭐 전통적으로 많은 인문 상경계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이 경영학 수업 때 회사 기업 분석을 했는데 어머 너네 회사가 이런 아이템을 하네 뭐 이러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칭찬 계신데 좀 해주면서. 그렇죠. 예. 그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시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가 이어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강신호 컨설턴트님께서 김 판매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에이 나는 김 판매한 적이 없는데 혹은 에이 저 김 판매한 거 가지고 어떻게 붙어? 라고 삐딱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김 판매한 경험 가지고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경쟁사, 오뚜기나 대상 이런 데서 인턴 경험을 적었다고 해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소재 자체를 뭘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소재가 내 지원의 계기임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 플로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요. 그 소재 자체를 일일이 열거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그 월요일 날 방송 저희가 영상 또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김을 어떻게 팔았네, 그 김이 뭐 양반 김이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반이었구나. 예. 이거를 어떻게 계획하에 진행했고 팔았고 이런 일련의 플로우가 있는 겁니다. 영업 직무에 맞게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턴을 했더라도 내가 관련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의 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 근무 경력을 일일이 열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때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러한 면의 가능성을 봤다. 확신이 들었다. 네. 내가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확인하시는 그런 문구가 나와주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공통 항목인 지원 동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각 계열사별로 상이한 항목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지점들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네. 계열사별 어떤 지원 전략이라든지 네네. 자소서 네. 전략은 네. 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의 취지를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2분 안에 모든 걸 끝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PD님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 어려움을 묻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인간관계상의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입사 후에 업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입사원 이교욱입니다. 혹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 돼, 끊어. 이런 어려움도 해당이 된다 예, 이겁니다. 어렵네요. 뭔가 관계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어려움 등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든지 갑자기 촉박하게 뭔가를 진행했던 것도 어려움일 수 있으니까 어떤 학부 시절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어려움을 묻는 항목의 일부 계열사들의 항목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CGV 멀티플래스 매니저 직무에서 이러한 항목이 있네요. 본인이 생각하는 트렌드를 해시태그 3개로 정의하고 해시태그를 선정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땡땡스타그램이나 페북을 잘 보면 해시태그를 주로 어떤 걸 넣습니까? 사랑, 열정 이런 걸 해시태그로 넣지는 않습니다. 주로 특정한 지역명이라든지 그죠. 특정한 나만의 아이템과 키워드를 넣는 게 일반적이죠.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를 정말 우리가 보통 대명사로 쓰고 있는 트렌드를 키워드로 넣기보다는 특정한 지역명을 말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특정한 제품명을 말해도 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된 해시태그를 활용하셔서 본인의 일반화된 트렌드에 대한 생각까지 녹여내시는 소제목의 선택의 센스도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자소서 항목들이 다양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게 되어 아쉽긴 합니다. 이게 뭐 인터넷 강의도 아니고 이게 사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해당 회사의 자소서 문항의 특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직무에 맞게 좀 맞춤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직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원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 영상을 혹시 마감날 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마감날 아침이나 점심 때 보고 계시다면 쿨하게 지원 동기 위주로 빠르게 작성하시는 걸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을 일단 알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말이죠. 네. 저희가 사실은 계열사별로 짚어볼 항목들이 더 준비된 내용이 있었는데 PD님 더 짚어볼 시간은 없을까요? 네, 딱 TVN만 TVN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TVN 그래요? 예능 제작 PD 이 부분까지만. 네네. 일단 TVN 하나라도 예능 더 제작 알려드리기 PD, 위해서요. 예. 네. 이 예능 제작 PD 문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정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이 항목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과거의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시즌2를 제작해야 된다는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뭐 신동엽의 러브 스위치, 강용석의 고소한 식구. 예, 물론 좋은 프로인데 지금 제작이 끝난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프로의 시즌2를 만들겠다? 이거는 애청자의 모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악마의 편집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제작 입장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악마의 편집이야말로 시청률 확보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좋은 어떤 편집의 기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너무 공익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본인이 예능 제작 PD가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지금 빠르게 잘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한 가지 항목을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진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일주일도 서류 전형 마감 기한이 남지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 두 가지는요. 하나는 CJ가 문화를 만든다. 요 말을 보시고 아 내가 정말 문화를 만드는 이 회사가 좋아서 지원을 했다라는 것 그 회사는 싫어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 문화를 만들기까지 구성원들이 밑바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해당 직무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미래의 구성원이 될 뿐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미래에 노력할 거를 감안하신 문구가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손경식 회장님의 신년사도 한번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초격차 역량으로 좋은 성과를 내어서 GCP 2020, WBC 2030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J그룹 인사 담당자 출신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